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23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산에서 가장 많은 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천안 2명, 보령 2명, 그리고 서산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12명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11시 기준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1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화재 예방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오늘 2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불씨를 이용한 민속놀이가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특히 영농기를 앞두고 해충 방지를 위해 논두렁 태우기가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권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기 시민조사단의 활동 종료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당진시 심승보 아동친화드림 팀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아동친화드림 팀장 심승보입니다. 네, 먼저 당진시가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시는 아동들의 놀권리 충족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어린이들이 직접 찾아 놀아보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더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놀이환경 시민조사단 1기 활동 종료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활동 성과도 짚어주신다면요.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은 아동 및 놀이활동가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지난해 4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찾아가 직접 체험하며 주변 환경 및 놀이기구 관리 현황 등을 진단하고 그 의견을 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5개월간 3개 팀으로 나누어 49개소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진단하였고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은 11개 관련 부서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삼선산 수목원 놀이시설과 성우 어린이공원 조성 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는 등 아동들을 위한 시설에 이용 주체인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이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의 활동의 성과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활동에 참여했던 시민들 또 아동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놀이활동가와 함께함으로써 아동들이 더욱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으며 2기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직접 놀아보면서 조사를 실시하니 시설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아동들은 의견을 들어주고 시정에 반영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활동하게 될 2기 놀이환경 시민조사단도 다음 달 모집을 할 거라고 하죠.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2기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은 3월 중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격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로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로 모집하며 모집기간 내 이메일이나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공원과 공원 내 놀이터에 대한 활동을 하였으며 2기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은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동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아동들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들이 참여하는 놀이환경 시민조사단, RG아지 동아리,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회 등을 통해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의견을 들음으로써 아동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과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아동은 참여와 토론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심승보 아동친화드림 팀장이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2일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추가 모집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전국 162개 대학에서 26,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162개 대학 9,830명을 크게 웃돌며 지난 2005학년도 32,54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추가 모집 인원입니다.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치 한의예과에서도 추가 모집이 발생했습니다. 의예과는 단국대 2명, 고신대, 부산대, 을지대 각 1명씩 모집하며 치의예과는 단국대 3명, 원광대 2명, 강릉 원주대, 부산대, 전북대에서 각 1명씩입니다. 한의예과는 가천대, 우석대에서 각 1명씩 모집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개 교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추가 모집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 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합격했더라도 2월 19일 16시까지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대학 내에서 여러 전형이나 모집 단위에 중복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학 간 복수 지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기에 성급히 접수하기보다는 모집 인원 추가 일정을 고려해 지원 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수험생 수 감소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며 수시, 정시 전형을 통해 합격한 수험생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증가한 올해가 합격의 적기일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라면 대학 내 모집 인원이 많은 모집 단위를 우선 고려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 단위 중 선호가 있는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충원 합격 가능성까지 염두한 지원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한 충남 지역 직장인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2020년 충남 지역의 육아휴직자 수는 3,297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8%로 울산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2020년 전국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1만 2천여 명으로 이 중 남성은 2만 7천여 명입니다. 오는 4월 예산군 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 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 전 사직을 해야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겨울방학 동안 학교 35곳에서 성면을 제거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면 제거에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환경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공사관리와 감독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충남교육청 시설물 전체 성면 중 59%를 제거했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100% 제거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46개 학교에 113억 원을 투입해 방학 중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유지 관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전까지 정비가 시급한 75개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유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닥에 쌓여있는 토사와 주변 잡목 등을 제거해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또 지난해 수해 피해 지방하천 193곳에 대한 복구도 진행하고 있고 하천폭 확장 사업은 상반기 중 착공해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전기차 구매에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친환경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는 총 572대로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과 사업자입니다. 최대 보조 금액은 화물차 2,500만 원, 승용차 1,8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성영규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은 23일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 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실천하고 안정적인 기지 건설을 위해 상호 협조할 방침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2031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들여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문화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한 주민 제안을 공모합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관련된 창의적인 내용이면 주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누구나 기획자 부문 1,000만 원, 청년 기획자 분야 50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15일까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낙엽 사이로 얼굴을 내민 노루귀가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서산시 해미면 연암산에 핀 노루귀 꽃의 모습인데요. 노루귀는 그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른 봄부터 4월까지 피며 산지나 들판, 경사진 양지에서 주로 자랍니다. 충남교육청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로부터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 2만 명 분량을 기탁받았습니다. 해당 진단키트는 학교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신속한 진단검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집단 생활에 따른 감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윤봉길 의사기념관이 오는 4월까지 특별기획전을 연장 운영합니다. 개관 이후 처음 열리고 있는 기획전에서는 내포 지역의 항일운동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홍성군과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군은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취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 관리와 재무 설계 등 사후 관리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아침에 전라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차츰 빗방울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영하 2, 3도 선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양 영하 3도, 홍성 영하 2도, 태안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7도를 웃돌겠는데요. 당진 7도, 예산 청양 8도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26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겠고 높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4일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됐습니다. 닷새간 75만 명분이 전국으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방역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빠르게 해야 되나?